인천에서 세차장을 운영하고 계신 50대 초반의 아주머니입니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남편과 결혼했을 때에는 전혀 이런 세차장을 운영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삶은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시기에는 재밌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제 돌아보니 모든 일들이 잘 풀렸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하루하루 버텨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일이 힘들었다기보다는 신호들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과 딸이라는 소중한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김없이 힘이 빠지는 날들도 있었지만 아들을 끔찍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효자 남편일까 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아들, 딸 둘 다 공평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남편도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도 않고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서 결혼을 하더라도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호들이 많기는 했지만 저희가 연애할 때에도 관심을 보여주지 않아서 다행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죠. 우리 남편은 누구나 봐도 성실하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도 좋은 곳에서 졸업하고 대기업에도 입사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항상 남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 지원도 적지 않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했는데 신들이 그렇게 냅두지 않는다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저에게 돈이 들어가란 일이 없어서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한테 시어머니가 돈을 지원하는 것이 눈에 띄어서 그런지 하나둘씩 간섭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저의 오빠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혼을 우리가 제일 먼저 했어요. 그런데 신들이 어서 뭘하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제 결혼 비용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돈을 지원해 주는지에 대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은 우리가 결혼 날짜를 잡은 후 시어머니를 인사하러 갔는데 신들이 저를 들으라는 식으로 시어머니에게 결혼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오빠. 지원해주는 만큼 우리도 결혼할 때는 알지. 엄마가 그랬잖아. 아들, 딸을 공평하게 키울 거라고 그러니까 오빠가 지원해주는 만큼 우리도 해줘야 되는 게 있지? 맞아. 나도 내년 정도에 결혼 얘기 나오고 있는 거 알지? 오빠가 많이 지원해주니까 돈이 없다고 하면 안 돼. 오빠는 대기업에 다니니까 돈도 잘 벌고 있잖아. 우리는 둘이 벌어서 오빠만큼 벌지는 못해. 그러니까 지원해 줄 거면 더 해줘야지. 시누이들이 성화를 부리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우리 결혼할 때 넉넉하게 지원해 주지 못하셨거든. 근데 남편이 대기업을 다니니까 이런저런 지원이 나오기도 했고 저희 둘 다 욕심이 있는 편이 아니라서 시어머니가 따로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섭섭하거나 그러진 않아. 저도 나름대로 돈을 모아 놓아 결혼 준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결혼 후에는 누이들도 하나둘씩 결혼을 시작했죠. 시누이들이 결혼할 때가 다가오니 시어머니께 이런저런 지원을 받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결혼할 때 쌍예구는 얼마나 가져가는지 확인해 보니 그들이 결혼할 때는 오히려 저희에게 가전제품을 선물로 받고 싶다는 요구를 해왔어요. 언니, 제가 혼인해야 해요. 대기업 다니시는 오빠 좀 도와주셔야죠. 우리는 아직 혼수도 아니었거든요. 가전제품 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 하나만 선물해 주세요. 그 정도는 동생 위해서 도와줄 수 있겠죠. TV나 세탁기와 건조기 세트도 좋아요. 시누이들이 우리를 배려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매번 저희한테는 옷 봐도 좋겠는데 보자고 하면서 뭘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래도 가족이니까 해줄 수 있는 건 해주자는 주였습니다. 근데 저도 오빠가 한 명 있는데요. 우리 오빠는 제가 뭘 해달라고 해도 해주는 일이 없는데 남편은 동생들이 요구하는 건 웬만하면 해주려고 하는 모습이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우애가 나쁜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도 생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힘들 때도 있었는데 신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말씀드리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각자 가정을 꾸리고 나니 아무래도 정신이 없잖죠.
그래서 시누이들이 결혼한 후에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40대 중반의 기업에서 퇴직하는 바람에 신들과의 관계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40대 중반의 실직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지만 그게 우리 남편 이야기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나름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퇴직하게 되니 저희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남편에게 조금 쉬라고 할 텐데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 남편이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수입원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본인 오빠가 이런 포어멜 펄스 에일리어스트 더멘션 인터섹션 이슈, 데스가 생기면 OTB여서 빨리 근무하는 것이 조세부입니다. 상황이 되면 걱정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신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퇴직하게 되면 시어머니 집을 찾아가서 이런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가서 제 남편이 퇴직한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빠, 이번에 퇴직했다고 대기업 다니던 좋아하는 사람이 별거 아니라니까? 대기업이 돈을 많이 주는 것처럼 보여도 50세부터 할 일이 없다면 안정적으로 꾸준히 다닐 수 있는 곳을 다니는 게 제일이에요.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어떻게 남은 인생의 절반을 살아가려고 하나요? 설마 벌써부터 퇴직금을 써가면서 살 건가요? 아니에요. 내 친구 오빠도 마중반에 퇴직을 결정한 걸 보니 빨리 다른 회사로 이직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대기업에서는 젊은 사람을 선호한다고 들었어요. 50대까지 일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맞아요. 아들 하나 있는데 좋은 대학에 보내주고 싶었다.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퇴직해야 한다니 오빠 이제 어떡하지? 위야 아들이야 어릴 때부터 많이 투자한 건데 이게 뭐야? 아들 하나 있는데 실업자가 됐네? 신우 중에 결혼한 신우가 둘이고 둘째는 유독 우리 남편을 향해 자신감이 부족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퇴직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찾아와서 걱정을 했는데 정작 비웃긴 거는 몰라요. 그리고 시댁에서 우리 남편은 유일한 남자라고 합니다. 하면서 많은 투자를 받았다고 하는데 투자는 신들이 더 많이 받았어요. 다들 외국에서 유학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신우셋은 노는 걸 워낙 좋아해서 유학 시절 내내 놀기만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한국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더 많은 지원을 받아서 대기업에 갔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웃겼습니다. 본인들이 노력하기는 싫고 남이 잘 되는 꼴은 또 배 아픈 사람들이었죠. 근데 우리 남편은 신우들이 하는 소리에 충격받았는지 퇴직을 하자마자 바로 새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퇴직을 할 때만 하더라도 저한테 조금은 쉬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기회에 쉬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러라고. 그러다가 친구들한테 다 찾느라 잠도 못 자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고 준비해야 한다고 했고 신호들을 신경 쓰지 말라고도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퇴직 결정을 내린 건 한 템포씩 쉬어가며 좋은 선택일 거라 생각했어요. 너가 전에 쉬고 싶다고 말했었잖아. 왜 이렇게 급하게 새 직장을 찾으려 하니? 동생들 말을 듣고 난 내가 과도하게 생각한 것 같다는 걸 깨달았어요. 게다가 무조건 쉴 시간이 길어지면 회사에 적응하기 더 어려워질 거라서 더 미뤄지기 전에 회사를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기업 다니는 내 이력도 걱정될 텐데. 있으니까 그래도 쉽게 직장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남편의 기대를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쉽게 직장에 취직했지만 문제는 오래 다닐 수 없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잘난 척하는 스타일도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대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경쟁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남편 자체가 그런 부분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군데 합격해서 다녔지만 1년 이상 다닌 곳이 없었어요. 회사에 적응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느낀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항상 안타까웠어요.
제가 회사 생활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얘기하는 것이 어려워하고 들어주고 싶어 하는데 어려워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좋은 말이 돌아오지 않아서 항상 우리 친정 오빠를 찾았습니다. 우리 오빠는 회사에서도 근무하고 사업도 해본 경험이 있어요. 우리 오빠와 나는 서로 친밀하지는 않지만 우리 남편과 오빠는 잘 맞았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 친정 오빠를 많이 찾곤 해요. 최근에는 회사에 적응하는 부분 때문에 친정 오빠를 자주 만났는데 어느 날 친정 오빠가 나에게 연락을 한 뒤 갑자기 남편 얘기를 꺼내더군요. 이번에 내 형제를 만났는데 얼굴이 많이 안 좋았어요. 대기업에서 일하다 관련 계열사로 이직하지 않을 경우 모두들 적응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장어를 보냈기 때문에 내가 잘 챙겨준 것 같아. 괜히 이럴 때 잔소리 하지 말고 내가 뭘 잔소리하는 것 같냐? 요즘 남편 얼굴이 좋지 않아 보여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있는데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직장 생활을 했으면 남편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것 같진 않을 텐데 내가 힘들어하면 더 힘들어져. 사실 내가 제부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니까 내게 말하기도 어려워. 우선 내가 잘 챙겨준 것 같아. 친정 오빠가 남편이랑 나눈 대화를 아끼려 했던 모습이 보였어. 궁금했지만 남편이 언젠간 알려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날 전혀 남편에 대한 사업 얘기를 넌지시하려던 것 같았어. 요즘 너무 힘들어서 형님을 자주 만났어요. 내 동생들은 도움이 되거나 답답한 경우가 많아서요. 당신도 옆에서 같이 힘들 것 같아서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더 힘 빠질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형님을 자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형님 아는 분이 세차장을 하시는데 그게 사업 아이템으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차장을 할 수 있을까요? 외부 활동이라 많이 힘들 것 같아서요. 당신 체력도 좋은 편이 아니신가요? 다른 영역을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차장은 갑작스럽긴 하지만 다른 영역도 살펴보았는데 세차장보다 다른 사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차장은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비용은 적게 들고 수익은 많이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형님이 먼저 세차장 있겠더라고 말씀해 주셔서 사실 정보도 알아보고 어디에 세차하면 좋을지도 알아봤거든요. 꼼꼼히 알아보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도울 일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했고 남편은 저한테 말하면서도 제가 싫어할까 봐 걱정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만약 제가 싫다고 하면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도 생각해 놓은 것 같았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알아보고 시작하는 것인데 제가 멈추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작해보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그렇게까지 알아본 것이면 해봐야겠죠. 아직 젊으니까요. 그리고 잘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되죠. 거 찾아서 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돈 필요하면 말해주세요. 남편은 제가 이렇게 흔쾌히 허락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나 봐요. 그렇게 하라고 하니 남편이 깜짝 놀라서 고마다고 하고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마워요. 사실 당신이 세차장 한다고 하면 싫어할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말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일부러 어디서 할 건지도 더 꼼꼼하게 알아보고 비용이나 어려움이 있는지도 찾아봤는데 나랑 잘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당신도 아시다시피 혼자서 일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솔직히 당신 학력의 경력에 세장한다는 거에 대해 걱정을 했지만 요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에 한번 사업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정말 잘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당신이 성실해서 무슨 일이든 잘할 거예요. 제 남편한테 티를 내진 않았지만 마음 한편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친정 오빠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오빠가 우리 남편에게 세차장을 했다면서. 오가하, 난 게 그거였어. 내 친구 한 명이 세차장을 하는데 나한테 추천해 주더라고요. 근데 나 혼자 하는 건 걱정도 되고 좀 덜렁덜렁한 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챙겨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제 부가 딱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슬쩍 얘기해봤는데 괜찮다고 하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어디에다가 하면 좋을지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우선 너와 얘기를 해보려고 해서 어떤 결정이 되었는지 궁금해요. 기다리고 있었지? 오빠도 같이 한다면 굳이 내가 말릴 필요 없지. 남편에게도 얘기해 놓긴 했지만 혹시나 내 돈이 필요하면 얘기해. 도와줄게. 그리고 오빠가 잘 좀 봐줘. 남편이 혼자서 한다고 했다면 일평생 사업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고 주변에도 다 회사원분들이라 걱정이 많았을 텐데요. 저희 정 오빠는 사업을 해본 적도 있고 주변 친구들 중에 사업하는 사람이 많아서 둘이 같이 한다고 하니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근데 남편이 새 처장을 한다는 소식에 시댁은 발칵 뒤집혔어요. 아무래도 대기업 다녔던 기대치가 있으니 더 믿기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새 차장을 하기로 마음먹고 땅을 구입한 날 시어머니가 저희를 부르셨는데 얼마나 고래소리를 지르시는지요. 제 귀가 다 아프대요. 내 아들이 새 차장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또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사돈 총각이랑 함께 일하며. 너 진짜 새 차장을 한다고? 시어머니는 화가 난 목소리로 남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정 오빠가 사업을 해봐서 같이 시작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서 퇴직한 후 다른 회사에 가기도 했지만 적응하는 게 힘들었거든요. 우리 오빠가 사업 경험이 있어서 함께 시작하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예요. 남편이 시어머니의 자랑거리였다 보니 다른 일도 아니고 새 차를 사는 소리가 충격이었다 봐요. 시어머니가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소리치셨습니다. 사돈 총각이 새 차를 사자고 꼬시려는 건 아니야? 아니, 그래도 우리 아들이 대학까지 다녔는데 남들이 차를 닦아준다는 게 이게 너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너는 그런 소리를 듣고는 잘 설득해서 다른 회사로 옮기도록 하거나 해야지. 그걸 그냥 보고만 있어? 그리고 지금 뭐 돈이랑 하는 게 뭐가 중요해? 저도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화내는 건 처음 봤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시어머니들은 우리 상황을 조롱하는 게 그 어떤 의도로 이겠어요?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새로운 차를 사기 위해서는 대학에 다녀왔어야 했어요. 대학 공부는 왜 했냐고요? 새 차를 사는 것보다 돈을 더 절약할 수 있었을 텐데요. 오빠가 왜 그런 결정을 했냐고요?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비웃으실 거예요. 오빠한테 지금까지 주었던 돈이 얼마냐고요? 한 번 해서 그만이라고요? 새 차장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고요? 새 차를 사고 싶으면 다른 지역에서 하든가. 나의 친구들이 다 오빠 얼굴을 아는데요. 오빠를 보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남편의 조언을 따르다 보니 앞으로의 사업 계획과 새 차장을 선택한 이유 등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단순히 새 차장을 선택한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고려한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차량들이 매우 비싸다는 것도 있고요. 세차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직접 하는 것보다 맡기는 경우도 많고요. 저희 집 근처에 새 차량이 없으니 한 번 하나 맡기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괜히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것보다는 형님과 함께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결정했어요. 사업을 한 경험이 없는데 형님은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는 열심히 잘해주시잖아요. 이렇게 긴 시간을 고려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 대해 얘기하셨을 때 한숨을 깊게 쉬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새 차장을 운영하겠느냐고 하셨지요. 대기업에서 일한다는 것이 한 몸에 큰 자긍심이었던 아들이 몸을 써가며 일하다 보니 실망이 클 것 같아요. 너는 대학도 잘 나오고 대기업에도 다니는데 새 차장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 다른 선택지도 많은데 왜 새 차장을 하는 거야? 내 체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 너는 엄마 생각도 안 해. 내 아들이 대기업 다니는 것 주변 사람들 다 아는데 새 차장에서 널 보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은 고려하지도 않아.
우리의 친구들이나 동년배들이 널 세차장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다른 선택지도 많은데 왜 세차장을 하는 거면 카페 같은 곳을 하지 않느냐?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신들도 자기 명예를 생각하며 한탄하겠지.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시댁에서 우리 남편이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항상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며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들에 맞춰 줬거든요. 그래서 항상 속 터지는 건 저였는데 이번에는 소리치며 왜 그렇게 반대만 하냐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라면 제가 뭘 한다고 했을 때 응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자꾸 반대만 하고 신장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대기업 퇴사하고 저도 먹고 살아보려고 중소기업도 다녀보고 이런저런 회사 다 다녀봤는데 저랑 안 맞는 걸 어떡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먹고 하라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다니면서 결정한 건데 엄마는 동생들 흉보 이유가 없어요. 엄마가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체면이 중요해요. 이미 힘든데 죽겠네요. 본가로 오면 숨이 다 막혀버릴 지경이에요. 이에 남편은 큰 소리를 치고는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남편인 세차장을 차리게 됐어요. 그러나 신부의 남편이 세차장을 차렸다는 소문을 듣고 본인 차를 맡겼습니다. 또한 동생에게 돈을 받을 건지 묻더라고요. 오빠 차리면 동생이 내가 와봐야지. 아니야, 이렇게 자게 있을 게 아니에요. 이왕이면 크게 하죠. 내 차를 잘 돌봐주시면 소문 잘 낼 테니까 한번 차려봐요. 그러나 설마 동생에게 돈을 받을 건 아니에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죠. 남편에게 물은 것이지만 그는 그냥 무료로 해줄 거라고 했어요. 정말 속이 뻥 뚫렸어요. 그러나 신은 제게 직접적으로 가족인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는 신이 제 시댁 가족들의 차를 맡기면서 신경을 써서 도와주길 부탁드렸습니다. 조금씩 사람들이 늘어나고 결국은 남편과 둘이서 하는 일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또한 친정 오빠는 사업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사람들이 많아지자 저도 남편과 친정 오빠에게서 기술을 배워서 남편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쉽고 재미있지만 약속은 매번 돈을 내지 않고 차를 맡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약간 힘들어지기도 했어요. 가더라고요. 한두 번이야 그러려니 하겠는데 한 달에 두세 번씩은 왔거든요. 근데 돈 한 푼 안 내는 모습에 화가 나서 남편한테 한 소리 했죠. 여보, 둘째 신우야. 그래, 가족이라고 돈 안 받는다고 해. 근데 둘째 신우의 시대까지 우리가 챙겨야 돼. 우리는 뭐 땅 봐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 이렇게 장사해서 우리 돈 벌겠어? 안 그래도 우리 사업이 날치 영향도 많이 받는데 이렇게 퍼주기만 하면 우린 언제 돈 벌어? 우리 하루에 얼마나 일하는지 알기나 해. 근데 돈 받는 건 커녕 적자만 겨우겨우 면하고 있어. 그래도 그분들이 여기저기 소문 많이 내주셔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잖아. 그리고 동생 시댁 식구분들인데 어떻게 돈을 달라고 하겠어? 이렇게 다 베풀면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고 사업은 손익분기점만을 따져서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적당히 해야지.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신우도 그렇다 치더라도 신우의 가족들에게는 돈을 받아야지. 만일 당신이 말을 못하니까 그렇게 하러나도 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자주 찾아오는 남편은 뭔가 필요하면 하나 더 해주려고 노력하고 어떤 사람이 오면 더 저렴하게 도와주려고 노력하였지.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도 돈은 많이 벌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땅을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의 매일 10시간씩 일하는 것 같은데 대출을 받은 우리가 겨우겨우 메꾸고 나면 받는 것이라고. 많지 않았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둘째 신혼의 시댁분이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며 봉투를 건네셨어요. 아, 우리가 매번 차를 맡겼는데 계속해서 비용을 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제가 돈을 받으라고 해도 매번 괜찮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몇 번 맡겼을 때 우리가 돈을 먼저 내는 것도 아니어서 대충 해주시거나 늦게 해주실 수도 있는데 항상 빨리 깨끗하게 해주시니까 입이 싹 닫혀 있을 수 없더라고요. 그동안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들이 받은 것들에 너무 감사해서 팁도 조금 넣어드렸으니 앞으로도 저희 차를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른 곳에는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신우가 자신의 시댁 식구들에게 그냥 무료로 우리 세차장을 이용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다들 그게 아니라고 하니 신우는 시댁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본 시댁 식구들의 차를 끌고 와서 세차를 맡겼어요.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서 돈을 주시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는 단골이 늘어나며 우리 세차장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셀프 세차장의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셀프로 하게 되면 1만에서 2만 원의 세차를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맡기게 되면 최소 3만에서 4만 원이니까요. 셀프 세차장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셀프 세차장을 추가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가게를 오픈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가게의 공간이 워낙 좋아서 더 넓은 부지를 사야 했고 현재 적자 상황에서 겨우 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리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남편도 해야 하는지 계속 걱정하고 있었어요. 여유가 있었다면 이것저것 해드렸을 텐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남편이랑 어떻게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신호들님이 기분이 좋은 듯한 전화를 하루에 몇 번씩 저에게 했습니다. 이번 주에 엄마의 생신이 있는 거 알지요? 다른 사람들 아니고 하나를 뿌린 며느리가 빠지면 안 되는 거 알지요? 다 준비할 테니까 언니는 오기만 하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말아요. 힘겹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이제 아대가 명백해서 이번에는 엄마의 생일을 준비할 테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거예요. 언니는 매일 세차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분명하지만 편하게만 와도 돼요. 이번에는 우리 딸들이 준비할 테니까 시누이들이 음식을 할 걱정 말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가면 어떤 소리를 들을지 예상했기 때문이죠. 또한 이때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셀프로 세차하는 분들보다 퇴근 후에 세차를 맡기러 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결과 우리에게는 성숙한 결정이었죠. 따라서 가게 문을 일찍 닫고 가기도 어려워서 이번에는 안 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누이들이 다 준비한다고 하는데 얼굴도 안 비추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뒷마무리를 하고 저는 먼저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해서 들어가니 음식이 하나도 없고 신들은 팔짱을 끼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들이 제게 박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생신날에 며느리가 늦으면 어떡해요? 지금 몇 시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밥도 못 먹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지금 밥 차리면 우리 언제 먹을 수 있을까요? 이러다 우리 엄마 생신 다음 날이 되겠어요. 빨리 가서 음식해야 해요. 신호들이 다 음식한다고 해서 싫어왔는데 제게 보자마자 당장 음식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황한 마음에 진우들이 하기로 한 거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저가 아가씨들이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게 몸만 오라고 하라 해요. 근데 저는 음식을 하라고 했거든요. 당연히 다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따로 사온 것도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도 며느리인 언니가 와서 팔을 걷어붙이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요. 진짜로 우리가 차려놓은 걸 먹기만 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 엄마의 생신이 이제 언니의 생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언니가 아무리 힘들어도 챙길 건 챙겨야죠. 엄마에게 며느리가 둘이나 셋이나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 한 명 있거든요.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생신도 안 차릴 경우 누가 차리나요? 도대체 그때 저를 구박하려고 했나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제 생일 상을 알아서 준다고 했었는데 제가 시댁에 들어가니 쟤를 기다리는 듯이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그때 시간은 7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그래서 지금 당장 장을 봐서 음식을 만들더라도 최소 2시간은 걸린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진짜로 저녁상이 밤 9시나 10시쯤이 될 것 같았습니다. 요즘에는 일도 많아서 제 몸을 가락하기도 힘들었는데 음식까지 준비해서 만들어야 한다면 더욱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좋을지 고민 중이었는데 갑자기 신호들이 제 탓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신을 맞아 외식을 제안했지만 며느리의 시어머니는 음식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 먹을 게 없다고 하면서 외식이나 나가자고 했습니다. 엄마는 매일 하는 이야기라 집에서 먹을 게 없잖아. 우리 집 근처에 새로 오픈한 한우집에서 저녁을 먹고 이따가 집에 와서 케이크를 해요. 이번에 엄마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준비했으니까 저녁에 케이크까지 먹으면 딱 좋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외식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나도 식사에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큰 신우가 내 앞을 막고 언니도 같이 갈 거냐며 따라갈 것인지 물었고 언니는 가겠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우리 엄마 생신날 맞춰 뭔가 특별한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왜 외식을 하자고 그래? 진짜 염치도 없네. 언니도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올 것입니다. 차를 새 차로 교체해 주세요. 밥 먹는 것은 못해도 새 차는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제 양심이 찌르게 해서 따라갈 수는 없겠죠. 한우를 먹는다고 해서 제 차를 따라오는 건가요? 왜 저한테 차 키를 던지고 맡기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너무 노골적이게 말하는 건지 정말 당황스럽네요. 그 자리에서는 멈춰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신하가 제게 차 키를 주고 말한 사실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다가와서 남편이 내 손에 쥐어진 차 키를 챙겼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시티 신우의 차를 가져다 주려고 했어요. 가서 좀 쉬시지. 나도 이젠 혼자 잘할 수 있어? 제가 해줄게요. 나는 장난으로 말했을 뿐인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세차하면 돈을 더 받는 건가요? 이번에는 세차비를 내겠습니다. 하지만 전에는 실내 청소를 안 해주셔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그 자리에서 신우의 야단을 듣는 걸 본 시어머니는 정말 눈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당장 집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그 모습이 창피하기도 했어서 그냥 집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시어머니가 화난 목소리로 우리까지 올라오라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시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께서 우리를 보고 앞에 앉으라고 하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통장 한 장을 건네셨어요. 당신들은 돈이 부족해서 현재 셀프 세차를 못하고 있다고 하셨죠. 나는 옆에 가서 더 돈을 사서 시작하라고 말한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셨으니 우리도 어느 정도는 도와주는 게 맞다. 지금까지 너희가 한 일을 보면 언젠가는 잘 될 것 같아서 이 돈으로 더 많은 시도를 해보라고 할 거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통장을 꺼내주셨을 때 우리는 모두 당황했다. 옆에서 보던 신이들도 난리가 났다. 예전에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돈을 달라며 노심조사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럴 만한 일이었다. 엄마, 왜 오빠만 돈을 주십니까? 공평하게 해야지. 지금은 오빠만 주는 게 공평하지 않아요. 우리도 힘들어하는 거려.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야, 차별하면 안 돼. 공평하게 하라는 이유에서 너희들이 유학비와 결혼시 들어간 예단비를 한 번씩 확인해보게. 너희 오빠가 결혼했을 때 엄마가 도와주지도 못했어. 너희들이 과도하게 신경 쓰니까 다들 아들을 키우고 재물을 쌓았다는데 나는 딸을 키우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어. 그리고 너희들은 오빠가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지. 이게 무슨 짓이야?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 며느리로서 창피스러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걸 가져가서 그 공터 옆에 부지를 사서 셀프 세차장을 열어봐. 그렇게 하면 너희도 뭔가를 배울 거야. 저희가 셀프 세차장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외부 셀프 세차장밖에 없어서 근처 세차장을 해보니 외부에서 세차를 할 수 있는 계절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세차를 할 수 있는 셀프 세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투자한 돈 이상으로 벌었고 이때가 사업을 시작한 지 약 1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어요. 우리 서비스를 찾아오는 단골들도 많이 생겼고 셀프 세차장을 이용하는 분들도 돈이 쌓이는 것이 눈에 띌 정도였어요. 이렇게 우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풀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호들이 우리 가게에 찾아와서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제 사업도 잘 되니까요. 엄마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해요. 그때에는 돈도 못 벌었으니까 엄마가 도와주신 거죠. 이제는 사업도 잘 되는데 갚아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설마 빚도 남았을 텐데 그걸 갚아야 우리도 엄마에게 돈을 빌리던가 해야 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다 가게까지 신들이 찾아와서 시어머니가 빌려주신 돈에 갚으라고 하니 남편도 짜증이 났는지 봐요. 제게 시어머니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통장에 돈을 넣어서 시어머니께 가져다 드리러 갔습니다. 거기서 시어머니가 받았던 돈들을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당황하셔서 이 돈을 왜 주냐고 물으셨어요. 이 돈은 내가 내게 준 것인데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돈이에요. 근데 왜 다시 나에게 주냐고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편할까요? 어머니가 빌려주신 돈으로 옆에 부지를 사서 셀프 세차장을 만들었더니 손님도 확실히 늘었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저희만 돈을 너무 많이 받은 듯해서 시어머니에게 돈을 되돌려 드리는 중에 신호들이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보시고 한마디 하셨어요. 엄마에게 빌리는 돈은 갚아올 거야? 너무 늦게 갚아온 게 아니야? 우리가 말 안 했으면 갚으려고 하지 않았을 테니 시어머니께서 신우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난리를 쳤다며 우리가 돈을 가져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우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했었지요? 너희 오빠 세차장에 가서 돈을 달라고 했어? 이 돈은 내가 내 아들에게 준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탐내지 말고 너희에게 내가 더 많은 것을 해줬어. 그때야 오빠는 세차 전에 돈을 못 버는 거니까 그런 거지? 이제는 돈을 잘 벌어서 그러는데 엄마에게 다시 갚는 게 맞지? 그리고 엄마도 너무 오빠만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그럼 너희도 돈을 받고 싶으면 너희 오빠처럼 번듯하게 사업을 시작한 후에 도와달라고 하든지 해. 그 전까지는 안 돼. 시누이들이 계속 돈을 탐내는 건 안 돼. 시어머니가 돈을 받고 싶으면 번듯한 사업을 시작해놓고 말해야 해. 그러니까 신호들이 합심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던가. 그리고 카페를 차렸어. 근데 요즘 길가에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많아졌어요. 개인 카페보다 프랜차이즈 커피가 더 저렴한데 할인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손님들의 차량 가게도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는 허세를 부리는 곳도 있어서 인테리어에 1억 원이나 투자했더라고요.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커피값도 비싸게 책정되었는데 동네에서 누가 비싼 커피를 사냐고 그러니까 손님들은 차라리 2만 원짜리 커피를 고르더라고요. 인테리어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 호들갑을 떨던 그 가게들은 결국 망했어요. 오픈한 지 1년도 안 돼서 마이너스에 떨어졌는데 결국 대출금만 굴러남았죠. 그래서 돈 때문에 싸우느라 정신없어진 그들 때문에 연락이 오는군요. 만화가 떨어져 좋았던가 릅. 저희는 꾸준히 일에 돈을 모으다 보니 건물을 별도로 사서 나중에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남편이 세차장을 운영한다는 소식에 걱정도 많이 했는데 들어보니 남편이 한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지지해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도 봄이 오겠지요. 날씨가 추워질 때면 예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자주 듣는 사연 채널을 시청하게 돼요. 저희 가정은 아직도 그 대출 채무로 인해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염치를 지는지 우리에게 대신 갚아달라는 말은 안 한다네요. 예전이었다면 우리 남편이 나서서 해결해주고 그랬을 텐데 지금은 남편도 세차장을 운영하며 동생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시당할 때 몸으로 느꼈다면 그때의 마음을 깊이 후회하면서도 남편과 동생들과의 관계가 상종적이고 어려운 신호를 주는데 그러므로 제가 신호들의 간섭 없이 평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길었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확 추워지고 있으니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